네, 5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연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각각 다른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연계에는 반대한다. 청와대가 이제 거듭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청와대가 왜 이렇게 이제 강경 모드로 나섰느냐. 구체적 네. 수치까지 이제 언급하면서 65년간 뭐 1,700조 가까이 했던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 입장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드죠. 왜냐 그러면 국정 3년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민생 문제가 뒤로 물리게 될 경우 국정 네. 3년 차에 대한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경 모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치를 거론하면서 공개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예.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 그러니까 주체적 입장이죠.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걸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걸 정치권이 알아줘야 되겠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인이 분명히 들어간 걸로 봐야 됩니다. 네. 네,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청와대가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당도 이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당도 오늘 뭐 50% 명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공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과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없다라고 네. 보는 게 정확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고 고민을 해보면 예. 앞서 방송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야당이 반박하는 부분들 1.01% 정도의 인상률을 100% 인상률로 이 발표하는 부분들에 네. 있어서 네네. 청와대가 왜 저렇게 할까?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하는 시점이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 네. 직전에 예.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의 소득 대체율 50%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라 예. 라고 네. 가이드라인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합의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불편한 기색들을 보였고 정부도 공무원 연금 합의안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했단 말이에요. 그때 월권 논란이 뭐니 있었죠. 아니요, 월권 논란은 네. 소득 대체율 50%에 대한 월권 네네. 논란이었고 예. 국민연금을 말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불편함들을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50%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월권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그러면서 합의 자체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네. 합의 자체를 깨고 나서 어제 엄청나게 부풀리기 한 그리고 수많은 그 이후 65년 이후의 시나리오들 중에 가장 최악이고 현실성이 가장 없는 시나리오 하나를 딱 찍어서 예. 뭐 내년부터 209만 원을 낸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럼 이거 왜 이럴까? 청와대는 분리 통과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자체도 재협상해라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다시 아니면 시작해라. 네, 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2060년까지의 문제냐, 2056년까지의 문제냐, 고갈의 영역은 그 4년 차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네.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비난, 그 다음에 무산 시도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 외에 격가지일 수 있는 소득 대체율 50%냐 현행 40%로까지 가느냐 요 고리를 걸고 실제 판을 없는 과정 아니면 정치 상식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청와대의 이제까지의
그 발표의 그 관행을 봤었을 때 이런 내용과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이렇게 안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글쎄 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성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당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았을까 어려웠지 싶습니다.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이 왜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점을 이제 꼽아 보면은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93년도 적자 이후에 계속 이제 개정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다가 네. 이제 와서 이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네. 물건너간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일종의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업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네.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만은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시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표에 사실상 그 눈이 멀기 때문에 그게 개혁 대상이 됐다고 봐야 되고 네. 공무원 연금이나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혁 네. 자체를.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개혁의 대상들이 바로 개혁을 주최하니까 이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양문석 박사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65년 후에 정말 최선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페플리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의 일은 최악을 항상 가정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상을 선택하기보다도 최악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문제는 양 박사가 지적했던 이제 여러 가지 수치적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우리가 이제 헌법 66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수반이라고 지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반이라는 의미가 결국 대한민국의 국정의 모든 의사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정책적 사항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의용 입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정책을 박근혜 정부, 즉 정부의 주체보다도 네.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만큼은 박근혜 정부, 즉 실행 주체인 여기에서 방점을 좀 찍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정치권이 이렇게 애들로 하지 말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10%는 얘기가 사실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그동안 실행 주체해왔던 정부 쪽이 그 내용을 더 잘한단 말이죠. 10% 올라가면 세금 얼마 더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험료를 더 내고 이거는 정부가 더 잘하는 것이 정치권이 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본질 자체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의 안을 존중해서 하라라는 어떤 의사의 확실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입장 네. 표명이라고 이제 뭐 청와대가 내용을 내놓은 걸 보면 뭐 원론적이고 예.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요. 다른 좀 포인트로 그 얘기를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자꾸 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시기와 그다음에 그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날 기자들하고 만나서 만약에 그 소득 대체율 40%에서 50%로 상승을 하면 보험료율이 얼마 정도 오릅니까? 라고 했었을 때 2.5에서 3%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2.5에서 3%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그 현재 상황에서 뭐 한 달에 209만 원, 뭐 연간 209만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3%라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75%가 직장 가입자들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반, 그다음에 본인이 반이잖아요. 그러면 1.5%, 3%가 오른다 하더라도 1.5%의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와 청와대가 그 지나친 대국민 협박 아니냐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자꾸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를 그 이간질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도둑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여권 전반과 청와대 전반이 20대, 30대들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예. 실제 자신들의 지지받고 있는 세대들은 50대 후반들인데, 사실상 이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하면 40대, 50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용돈 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의 영역 속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 집토끼 냅두고 지금 그 산토끼 잡으러 왔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논쟁이 길어지면 예. 이거 모두 안 하겠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들에 대한 혜택들을 좀 많이 주고자 하는 예. 그러한 그 노력들을 오히려 현재 세대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여당이 이나 여권 전체가 현재 세대를 공격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하는 체하는 예. 이 모습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논의를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네. 정치적인 견사를 한다라면. 네. 그리고 오늘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럴 바에야 파탄 내자라고 하는 일부의 야권 인사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나왔었을 때 손해보는 영역은 예. 현재 가장 많이 내고 있는 40대 후반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내고 있고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소득 대체율 50%인데 그 부분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그 정치적 논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기색이 또 비춰지고 있고 그렇죠. 김무성 대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청와대하고 미묘한 어떤 갈등 관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갈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첨예한 사안이 대립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한 발짝 밀려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글쎄요 뭔가 그 리더십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양문석 박사 말씀하신 이제 정치론에 대한 부분은 예. 절대 우리가 이제 평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왜냐 네.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론을 접근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새누리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무성 대표 입장이 좀 난처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의 입장 자체가 사실상 그 양당 간 합의문 발표하기 전까지 뭔가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50%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와대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권투 선수가 코피를 흘릴 걸 두려워 해서 시합에 나가지 않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뭐냐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개혁이 중차대한 박근혜 정부의 업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정무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에 대한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사표를 던져놓고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막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합의문 내용 자체도 몰랐다. 이런 왈가불가한 그런 얘기까지 아니 만들어내는 근데 오늘 거거든요. 사과까지 예.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도 늦게나마 이렇게 뭐 수치를 제시하면서 관계 모드로 나왔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당청 관계를 어떻게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느냐는 문제지만은 지금도 사실상 엇박자가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청와대가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먼저 당청 간의 회의를 주도를 해줘 나가줘야 됩니다. 네. 나가줘야 되고 여당 내부의 의견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저는 뭐 정무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립각을 보이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뭔가 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역시 뭐 상당한 저 정치적인 노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고 예, 봐도 저는 뭐 되는 잘하는 행태다 네.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예. 네. 개헌 논란을 중국에 가서 터뜨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강경 모드로 어떻게 청와대가 모를 수 있느냐 다 알고 그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사과를 합니다. 예. 전형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 청와대와의 역관계를 조금씩 이 변경시키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에 항우려 대표 때까지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끌려가던 이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들어오면서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세웠다가 뺐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 일방적으로 쏠려있던 힘이 예. 그 균형추로 가까워지고 균형추가 일정한 시간이 오래가 지나면 이제 당으로 쏠리는 이런 아주 노련한 정치 행보를 김무성 대표가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한 오히려 말씀만 맞다. 더 진짜 첨가하면 이렇습니다. 양 박사의 의견에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김무성 대표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예.
전략에 충실한 전술을 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로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큰 전략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큰 전략적 틀에서 전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이런 네. 어떤 전술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내공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정당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와 그냥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이 고민들과 전략과 전술을 계속 구사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과의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이 선거 구도나 정치 구도가 다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표 안에서 내가 잘하면이라는 그 시각이 있으니까 정말 그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고 네. 해야 되는 야당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다리로만 세상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네. 전략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참 작은 정치를 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의 정치는 잘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도 참 예. 가볍게 저신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 비판을 받을 수 두 분 네, 의견이 좀 알겠습니다. 다른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야당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성희 교수님께서는 지금 내공이 있는 전술적인 사과였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과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같이 사과했죠. 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최고위원회의 정말 보면서 이제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셨죠? 여기에서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좀 당 내에서도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당대표하고 이제 김무성 당대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누가 어느 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 당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는 자꾸 이게 정치적 순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정치적 순발력이 결국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사고를 쳤을 때 예.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해결이 되고 정청래 의원을 어떻게 무마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 자리에서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당일날에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대응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성영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사고가 났으면은 주성영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적 입장이죠. 네. 피해자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굉장히 섭섭한데 네. 여기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 안 주는데 그 화가 가라앉겠습니까? 절대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본연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게임인데 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넘어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4.19 재보선 끝났을 때도 그 정치 순발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 그러면 재보선 끝났을 때도 여러 가지 친노 패권주의 그다음 당에 대한 분열 그런 어떤 책임들이 부어졌을 때 소위 말하자면은 국민들이나 당원들 앞에 뭐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삼명숙 의원이라든가 대동반해서 신뢰 패권주의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예.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다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패권주의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보여줬어요. 그 자체도 안 보여주고 이게 사과인지도 아니고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고 안 지는 모습도 아니고 예. 계속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 대표의 대응력이 네.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당사자들은 주승용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세서 그동안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네. 야당 내부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날 분위기를 좀 보면 예.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이 이미 이제 적고 당을 수습해 나가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표가 퇴진으로 책임을 질 것은 아니면 친노 패권주의나 친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그 개혁적 입장을 내놔라. 그다음에 친노 패권주의가 좀 불식되게 하자.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발표했던 친노 수장이 아니라 당 대표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갈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만 해도 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네. 이야기 할 것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가 주승용 최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놓친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공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승희 최고가 앞에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봄날은 봄날을 가구나.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 6명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할 것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질러버리니까 봉숭아학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를 옹호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문재인 대표를 옹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주성룡의 싸움 그리고 유성희 의원의 이 봉숭아학당의 그 결정적인 점을 찍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시키거나 중지를 시키거나 발언 중지를 시키거나 주성룡 그 최고를 잡거나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그다음에 유성희 최고가 노래 부를 때 중단을 시키거나 예. 하는 현장에서의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악력 하나도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즉 대통령 후보감으로서의 역할과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새로운 고민들, 네. 회의감들을 들게 했던 게 현재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최고위원회라는 최고의 지도부고 최고의 의사결정 단위에서 네. 현재의 정국을 수습하고 새롭게 그 대여투쟁 그다음에 다음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건의를 그 한순간으로 이제는 상실해버리는 정말 진퇴양난의 네. 전국에 빠져버렸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문재인 대표를 퇴진하라도 이야기 못하고 음.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도 이야기 못하는 네. 이러한 상황이 빠져버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혹독하게 두 분이 공동 의견을 내주셨네요. 그래서 뭐 양 박사님께서 저렇게 저분은 이야기했으니까 애정어린 비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